예, 오늘의 정치 토픽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 탄핵될지도 몰라. 속 걱정 드러낸 이재명. 탄핵이라는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본인이 스스로 탄핵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잠시 후에 그 내용은 다시 소개해드리고, 오늘 일단 이 여러 가지 특검이 이렇게 다시 뭔가 전환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이 코너에 몰렸죠. 이재명 정권이 코너에 몰렸습니다. 오늘 또 지지율 또 떨어졌습니다. 이 코너에 몰려서 특히 조이대를 숙청을 하려다가 완전히 이게 역풍을 맞게 되니까, 제가 조금 전에 유기적으로 다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좌파 진영이. 갑자기 이 민주당에서 채찍질을 막 했는지 특검이 갑자기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오늘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사를 또 압수수색 시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 그때 그 당원 명부 확보하겠다고 이제 압수수색 한번 했다가 이제 안 되니까 두 번째 그 시도를 했죠. 그때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중이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그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1층 현관을 딱 앉아서 농성을 했죠. 그때 저도 이제 가서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그 농성을 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못하고 압수수색을 못하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뭔가 이제 받아서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포기한 줄 알았더니, 잠잠한 줄 알았더니 다시 영장을 받아서 오늘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야, 왜 갑자기 한 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한 달 동안 마치 아무 압수수색 없이 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그 시점에 맞춰서 권성동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해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시점에 맞춰서 다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특검 전국을 다시 재현시키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인데, 국민의힘은 이제 소속 국회의원들을 다 비상소집해서 압수수색을 저지하고, 이것은 사법농단을 물타기하려는 시도다. 정당활동 자유 침해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18일이니까 딱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 한 달 전 압수수색이 무산된 지 딱 한 달 만에 다시 시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 DB 관리 업체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게 이제 전당대회 2023년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권성동을 뭐 당 대표로 밀기 위해서 통일교 교인을 대거 입당시켰다. 그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때 그 권성동은 출마도 하지 않았죠. 김기현이 출마를 했죠. 그런데 어쨌든 그때 통일교가 그 권성동 당 대표 만들려고 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한번 대조를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 뻔하죠. 그렇게 해서 뭐 대조가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통일교도 참정권이 있죠. 통일교 신도들도 뭐 그렇게 들어가서 조직적으로냐 아니냐,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문제고 법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그러면은 민주당 안에 민노총 명단하고 이 민주당 그 개딸들 중심이 된 권리당원 명단하고 다 대조해 보면은 민노총 다 그 안에 들어가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거니까 국민의힘에서 당장 이거는 사법농단 물타기용이다. 사법농단이라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 숙청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이것이 이제 불발돼서 여론이 악화되니까 압수수색 카드를 다시 꺼내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조금 뭐 결이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은 오늘 또 김건희 특검이 한 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22일에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혐의죠. 혐의는 뭐 권성동에게 1억 원을 줬다든가, 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불법 정치 자금을 권성동에게 전달을 하고 통일교 자금을 이용해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 1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배 씨, 건진법사 전승배 씨를 통해서 그래프 모커리 등 8천만 원대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이런 것들이 있고,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이런 것들도 있는데, 통일교가 어마어마한 단체입니다. 어마어마한 단체고, 이것이 이 통일교가 지금 물론 종교단체지만은 기업체도 여럿이 갖고 있고, 언론사 세계일보 이것도 통일교 쪽이죠. 그리고 이 신도수가 한국보다 일본이 더 많고, 미국이나 전 세계 90몇 개국인가요? 그 전 세계 이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 통일교 총재까지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된 상황인데, 제가 이거 다른 건 다 놔두고 제가 뭐 통일교를 두둔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역풍이 불 텐데, 어쨌거나 종교단체인데 역풍이 불 텐데 이걸 지금 감당할 수 있을까? 일단 그것만 보시죠. 다른 거 다 놔두고. 오늘 통일교가 이제 대대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반발을 했고, 그 전에 그 한학자 총재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소환이 이제 통보가 됐을 때, 그때 미국에서 여러 정치인들이 나섰습니다. 폼페이오, 트럼프 일기 때 국무장관 때도 폼페이오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이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 원칙을 해치고 있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저도 소개 들었지만은 그때 이 트럼프의 멘토라는 뉴트 긴거리치 전 하원 의장이 워싱턴 타임즈에 기고를 해서 종교 지도자 탄압이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렇게 기고를 해서 또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이 트럼프의 멘토죠. 그때 그 워싱턴 타임즈에 기고를 했는데, 워싱턴 타임즈도 통일교 겁니다. 그리고 이 폼페이오나 뉴트 긴거리치는 그전에 통일교 행사에도 뭐 참여를 한 그런 이력들도 있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또 그 반발도 많이 일어나고 할 텐데, 물론 뭐 통일교라고 해서 성역은 아니죠. 수사할 게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이 어떤 후폭풍, 이것이 또 어느 방향으로 퍼질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이 문제 외에 여러 가지 이 통일교는 통일교 문제라고 치고, 이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저도 뭐 취재를 해서 한번 들려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이제 그거는 좀 별개로 치고, 다른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을 지금 3번째 하고, 이게 특검이 정치보복으로 막 나가고 있죠. 뭐 권성동 의원도 뭐 본인의 1억 원 뇌물 받은 혐의니까, 본인은 이제 돈 받은 게 아니고 뭐 한학자 총재에게 그 세배하고 쇼핑백을 받아갔는데 그 안에 넥타이가 들어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것은 또 논외로 치고, 그때 비상계엄 해제에 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10여 명을 이제 다 소환을 하고, 거기 또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하고, 이건 정치보복이죠. 정치보복으로 나중에 다 인식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정치보복, 또 사법부를 완전히 말살하는, 심지어 대법원장을 급박하는, 축정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 그리고 또 선거 개입, 지금 지방선거 완전히 개입하고 있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타운홀 미팅 이런 거를 빙자해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지역에 이재명이 가서 막 지역 현안 들어주고, 거기 출마할 사람들 막 전재수, 부산은 전재수, 강원도는 우상호 막 이렇게 띄워주고, 거기 있는 국민의힘 이 단체장은 깔아뭉개고 바른 기회도 안 주고, 이거 선거 개입입니다. 이 선거 개입은 탄핵감이죠. 그리고 매간 매직, 자기 변호사비 아마 안 준 것 같은데 거기 막 여기저기 자리 만들어주고 매간 매직이죠. 이런 것들은 다 탄핵 사유로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탄핵 소추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탄핵 소추를 직접 하지 못하죠.
150명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는데 과반수 지금 107명이니까 못하지만 탄핵 소추를 제출할 수 있는 그 준비는 계속 해나가야죠. 그걸 국민에게 알려야죠. 이것이 탄핵감이다. 자, 이재명도 그게 아마 본인도 좀 속이 뜨끔뜨끔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언제 탄핵될지 모르는 재판이 속행돼서 임기가 중간에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상황이 변해서 탄핵. 그리고 지금은 전혀 그거 하지 못하지만은 나중에 이 좌파 진영이 분열을 하고 이 정계 개편이 일어나고 지방선거 전후해서 그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 처음부터 이 3분의 2가 있어서 탄핵한 거 아니죠.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 대신 그룹이 있었기 때문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유승민, 이번에 한동훈. 거꾸로 되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때 혹시 안 되더라도, 탄핵이 안 되더라도 이 다음 총선 때, 총선 이제 3년 반 조금 더 남았죠. 이재명 뭐 계속 간다고 그러면 한 5년 아직 그 가까이 남았고. 그러면 다음 총선 때 넉넉한 의석 확보를 하면은 탄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탄핵 사유들이 다 쌓이고 그것을 정리를 다 해놔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이재명도 그 탄핵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해놓은 일도 있고, 오늘 보도된 미국 시사 잡지 타임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한미 정상회담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너무 과도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거절을 했다. 이거 저는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거절을 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미국 요구대로 그대로 합의했다면 자기는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 그만큼 미국 요구 조건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였다는 취지이긴 한데, 여기서 이 탄핵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었다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것이, 아니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그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요구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지금 그런 것이 정부 측에서 나오는 게 없습니다. 계속 장관들이 미국 가서 만났는데 20번 20번이나 만났는데 타결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그 관세 협정에 사인을 못 해가지고 지금 미국은 자동차, 일본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한국하고 경쟁하는데 일본한테 지금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죠. 그거는 사인해서 15% 관세인데 우리는 25% 관세. 이런 문제들이 막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합니다. 설명을 하고, 가서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해서 못 들어줬어. 그거 들어줬으면 나 탄핵을 당했을 거야. 아니, 협상을 하고 있으면은 어느 부분이 협상이 되고 어느 부분은 미진한지 대강이라도 국민이 알고 있어야죠. 기업들도 알고 있어야지 어떤 경영 계획을 짜든지 하죠. 그런데 자기들만 알고 꽁꽁 숨겨놓고 있고 거기다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뭐라고 했느냐? 이 강주정 그 말썽만은 브리핑 이렇게 브리핑 했다가 그때 이재명이 이 조이대 퇴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했다가 또 말 바꾸고 그것을 또 속기로 해서 삭제하려고 막 하는 허둥지둥되는 그 강유정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현지 정상회담하는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과 트럼프 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너무너무 잘 돼서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잘 됐다. 서로 이야기가 다 잘 됐다. 그런데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합의가 다 됐다고 했는데 이재명은 지금 그대로 합의했으면 자기는 탄핵 당했을 거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때 강조정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긴 정상회담을 가졌다. 기종 일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면서 서로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쌓는 시간이었다.
협상이 전반적으로 잘 마무리된 것으로 양 정상이 공감대로 확인하고 그 부분에서 이의가 없이 끝났다는 것은 분명하다. 대국민 거짓말한 거죠. 대국민 거짓말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합의된 게 하나도 없고 이 관세 협정도 사인을 못 해가지고 지금 일본한테 밀리고 있고 이 상황인데 오늘 또 이재명은 미국 그 유럽 그 시사 언론 타임즈하고 인터뷰에서 내가 저기 그대로 들어줬으면 트럼프가 하는 거 그대로 들어줬으면 나는 탄핵 당했을 거야.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도 자꾸 쌓이면 탄핵 거래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발언에서 이재명이 이 탄핵 불안감에 좀 근정긍긍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느끼게 되는 탄핵 이야기로 탄핵이라는 그 용어를 지금 꺼내는 것이 좀 그런 그 심리 상태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본인이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으니까 이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 내용을 그렇게 좀 비틀어서 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왜 탄핵 이야기를 스스로 했을까? 그리고 왜 트럼프하고 했던 말들을 제대로 뭐 이야기를 하지 못할까? 그런 부분도 이제 트럼프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0월 말에 에이펙 정상회담 하러 경주로 오면은 그때 또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 이재명 국정운영 지지율 올라갔다 여기저기서 막 믿지 못할 것들이 나왔는데 오늘도 이것도 믿지 못합니다. NB에서 전국 지표조사 4개 여론조사 업체에서 했는데 지지율이 59%다. 믿어지십니까? 여론조사 꽃은 이 김호준이 하는 데서는 70%다 나왔는데요. 59%다 나왔는데 어쨌든 이것이 지난주 2주 전 조사보다 이거 3%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그거 믿지 못할 조사인데 그래도 그 안에서는 이제 지지율이 또 떨어진 겁니다. 리얼미터 제가 떨어졌다고 어제인가 말씀드렸던가요? 그건 지금 여기저기서 또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조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의 지지율은 생명줄이죠. 생명줄이 점점 얇아진다. 그런 느낌은 충분히 갖게 됩니다.